코로나 얘기부터 해야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아요. 371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보다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안심하기 이른 단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이고요. 이 중에 지역사회 발생이 359명입니다. 서울이 145명, 경기도 112명, 인천 27명, 여전히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요. 광주 17명, 전남 12명, 전북 2명 등 호남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부산 8명, 울산 1명, 경남이 2명, 그리고 대구 8명, 경북 1명입니다. 충청권도 대전이 3명, 충남이 9명, 충북 5명, 세종시가 2명이고요. 제주도에서도 2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감염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역학조사했는데 아직 뭐다 이렇게 딱 나오진 않은 거죠. 지금. 구로 아파트에서 한 라인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라인이라는 거는 뭐 103호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3호 라인, 네. 그다음에 105에서 그러면 이제 쭉 5 라인, 위층으로 205, 305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계단식이라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복도식 아파트라면 복도식입니다. 쭉 이어져요. 예. 그건 복도식이고 또 계단식이라 그래도 한 라인이 아니라 양쪽 라인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건 엘리베이터로부터 그럼 확진된 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풍구 때문인가라고 해서 환풍구를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겠다. 이게 어떻게 한 라인이 될 수 있냐. 그렇다고 해서 한 라인만 무슨 모임을 가졌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어떤 원인이 있을지 지금 계속해서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중대본 브리핑이 이제 끝났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이 최소 앞으로 열흘 동안 사람 간의 접촉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조금 전에 그런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3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2.5단계로 더 맞습니다. 무겁게 지금 격상이 됐어요. 일단 뭐 2단계를 일주일 뒤에 연장하기로 했는데 다만 방역 조치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2.5단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당장 식당 영업이 야간에는 안 됩니다. 밤 9시까지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 시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낮에도 이 시설의 테이블을 2m 간격으로 띄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입자 명부도 써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방역 조치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0날 일요일 날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에 가려면 명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파주 야당역점인가 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매장 안에서 음료 섭취가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서는요. 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해서 뭐 커피를 들고 나가서 마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원, 뭐 헬스장, 당구장, 뭐 이런 그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와 상관없이 그 운영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인데 그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지금 도래를 했는데 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더 강화된 조치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뭐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기로 했고요. 이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양병원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는 금지가 되고요.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이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술집 같은 경우에 보통 1차하고 2차하고 이제 그런 거 당분간은 못 하게 됐어요. 네. 1차에서 하고 아니면 아예 술집을 안 가고 집에서 일찍들 귀가하시는 그런 문화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근 기자 그 좌고우면 하면서 9시까지밖에 못 해요. 좌고우면. 2차 가서 좌고우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좌고우면이 뭐죠? 왼쪽에는 고기, 오른쪽에 냉면. 집에서 9시까지만 해야 됩니다. 좌고우면은 집에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뉴스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영상이 지금 뭐 실검에까지 막 오르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하철에서 왜 마스크 안 썼다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싸움하고 그랬던 영상
이게 네. SNS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교통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죠. 지하철을 타더라도 지금 안내 방송으로 계속해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지하철뿐이 아니에요. 버스도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저기 열차, 무궁화 네. 열차도 그래요. 사실 택시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맞는 일이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승객들은 뭐 짧게는 20분, 30분, 뭐 50분 타다가 내리면 그만입니다만 네. 버스나 택시 같은 데는 기사님들이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에 있으신데 네네. 그분들 얼마나 심적으로 불안하시겠습니까? 네. 예?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도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등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폭행 또 무리를 일삼는 이런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독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7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독일에서 원화를 써요? 우리 돈을? 마르크 아니에요? 마르크죠. 네. 네. 1918년 19년 네. 그 스페인 독감 때는요. 그 흑백 사진 그 본 거 봤는데 여기다가 이 경찰관이 여기다 가슴에다가 인쇄를 했더라고 종이에다가 노 마스크 go to jail. 예. 뭔 뜻이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그렇죠. 아 그때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 벌금 사진을 정도지만 보니까요. 그때가 1차 세계 대전 때 아니겠습니까? 직후죠. 끝나고 나서. 와 장면이 똑같아요.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만 다를 뿐이지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 그리고 아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는 유로화를 씁니다. 아, 마르크는 좀 오래전 얘기. 네. 너 정말 그럴 거냐? 마르크는 엄마 찾아 산말리가 마르크 아닌가요? 여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아, 참 독일이 마르크가 아니고 이제 다 유로를 쓰네. 네. 네네. 그럼 독일은 마르크나 이렇게 프랑이나 프랑스 그런 것도 안 쓰나 보죠? 프랑스도 유로를 씁니다. 네. 옛날 영국은 파운드를 영국은 쓰고요. 이제 바뀌었죠. 파운드로. 아, 거기 이제 탈퇴했으니까. 브렉시트, 예. 그렇군요. 뭐 밖에 나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 인터넷만 봐도 아는 내용인데. 네? 아닙니다. 간결하게 넘어가시죠. 예. 네. 오늘 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 네. 그 이해찬 대표가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을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퇴임 그 회견을 했습니다. 회견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인지라 이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고요. 이 카메라 앞에 서서 유튜브로 조금 전인 2시부터 이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능동 감시 대상자가 됐고 코로나 검사 받은 걸로 어제 돼 있던데.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 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음성 판정을 아,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네. 이 사진 기자가 확진되면서 민주당 지도부 당시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였었거든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지금 강훈식 대변인이 사회를 보고 있고요. 이 두 네.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지금 TBS처럼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를 한 채 예. 네, 이게 대담을 미리 질문을 받아서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뭐 남북 교류 기반을 뭐 잘 만들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라든지 이 차기당 대표가 당을 좀 민주적으로 운영해 달라 뭐 이런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오늘 화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출입 기자들과 화상 채팅 방식으로 네, 질문을 하고 뭐 응답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예. 저희 무겁당도 여름철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청취자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로 잡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밥사위원장이 좀 네. 그 기자회견 그 대강 요지 같은 거 좀 적어서 준비하겠습니다. 문안을 좀 준비해 주시고 내일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렇습니다. 네. 8월 29일 드디어 이제 내일인데 이게 몇 달 전부터 네. 8월 29일 한 해 그랬는데 드디어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8월 29일 됐는데 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하긴 하는 거예요? 네,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해요? 5시 경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오후 5시에? 네, 온라인 투표는 진행이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기 때문에 사상 최초의 온택트, 온택트? 컨택트가 있고 언택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온택트입니다. 예. 온라인과 언택트. 예. 온라인상으로 전개되고 언택트 비대면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거 배 수장이 만든 용어예요? 아닙니다. 있는 표현입니다. 있는 네. 거예요? 온택트. 기장하게 말씀하세요. 온택트. 발음하는데 되게 힘들어하시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예. 온택트 밑줄 쳐주시고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온택트 중요하대요. 밑줄 3개, 별 별 3개. 몇 개? 3개. 별 3개? 네. 왜요? 좀
아껴야죠. 아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온택트가 중요하다. 자, 미래통합당은 당무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당협위원장들 물갈이가 예상된다고요? 네, 이 당무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코로나19로 좀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시작은 다음 달부터 하게 되고요. 이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서 이 시도의원 후보 추천 등 막강한 이 권한을 쥔 당협위원장 가운데 이 최대 169명이 물갈이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 광복절 집회에 나갔던 이 김진태 전 의원 네. 춘천의 당협위원장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 인천 연수의 예. 당협위원장이고 그리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이 이번에 당무감사에서 대거 낙제점을 받아서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도 무급당도 당무감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죠. 네. 네. 그것도 다음 주에 준비 좀 해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로만 일정이 하지 많네요. 마시고요. 네. 전국에 또 무겁당의 당협위원장들, 지구당 위원장들도 많이 계신데. 네. 네. 자.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 청취자 여러분, 저 지구당 위원장 하시고 싶은 분들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5862 청취자께서요. 네. 엄마 찾아 산말리 주인공은 마르코입니다. 제대로. 아까 마르크라고 그랬어요. 네. 7281님 청취자도 정동지 시사특공대 잘 보고 있어요. 시사특공대? SBS 라디오죠? 네, SBS 라디오. 거기서 방송할 때는 그럼 뭐 특공대니까 뭐 군복 같은 거 입고 방송해요? 아니요, 군복이 안 맞아서. 맞는 군복이 없죠. 우리는. 그러면 뭐 유격 훈련 같은 것도 해요? 스튜디오 안에서? 유격 훈련이요? 네, 특공대인데 아, 네. 여기다 위장 그 크레용도 좀 칠하고. 아, 하게 된다면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민주당하고 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한 주 전보다도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있고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8%, 미래통합당 20%로 1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한 주 전보다 더 격차가 벌어졌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47%, 부정 43%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이 부동산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인 이유로 꼽은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에밀레가 뚱 하고 쳤습니다. 에밀레까지 뚱하네요. 네, 무겁습니다. 에밀레도.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의사협회 진료 거부 사흘째예요. 네, 의협의 진료 거부가 예정된 사흘째를 맞이했는데 하지만 이 일을 의사협회가 주도를 하긴 했지만 정작 의사협회에서는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약 8.9% 정도만 이 개원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첫날 이 참여율이 10.8%였거든요. 네.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면에 그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들은 이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68.8%인 6,070여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 대학병원의 좀 업무가 좀 많이 과중이 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뭐 세브란스 병원, 이 서울 안산병원, 뭐 삼성 서울병원, 뭐 서울 성모병원 같은 이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이 수술을 한 40에서 50%가량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의 불편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전공의들이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교수나 간호사 등의 이 피로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공의들은 계속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 전임인데요. 정부는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의사협회에서는 야만적 협박이라고 했는데 세브란스 아산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에서는 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안 받겠다. 근데 정부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 개시를 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협회에서도 의사들 복귀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이 대한간호사협회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은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라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진료 현장에 남은 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 그리고 업무 부담 가중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대정부 투쟁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환자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대 정원의 증원은 당연하다라면서 국가 책임 아래 공공의료기관을 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렇게 진료 거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40대 남성이 응급실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의료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료를 못 받은 거죠. 이 40대 남성이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진찰을 못 받고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인데요. 약물을 마신 이 40대 남성이 3시간째 배회를 하면서 집단 휴진 상태에서 응급실을 못 찾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이 3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켜서 쓰러졌는데 네.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이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등 이 파업과 관련해서 의사협회 파업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들 나오는 반응이 왜 지금 이때냐. 그렇죠. 너무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표현의 자유 또 의료계의 이 또 반발하는 이유는 충분히 해야 될 수 있지만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참 어려울 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람의 목숨을 볼모로 해서 네. 하는 파업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